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풍속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차례는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대신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갈수록 늘고 있고 취업을 위해 공부방을 떠나지 않는 취업 준비생도 많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여행사입니다. 오는 12일부터 동남아로 떠나는 3박 4일 패키지 상품권은 다 팔렸습니다. 다낭 같은 데는 지금 한 15일 전부터 그전 마감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좀 간 데는 이제 몇 군데 남아 있는 데는 한 열흘 전에 보통 마감이 되고 지금은 전부 다 이제 예약을 넣어도 대기 상태. 티웨이 항공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대구에서 출발하는 방콕과 필리핀, 대만 노선은 이미 예약률이 90%가 넘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대구공항을 이용해 해외로 나간 여행객은 2만 8천여 명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3만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공항 국제선 취항지 증가에 따라 국제선 여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도 국제선 여객이 많이 증가해서 작년 대비 소폭 증가한 여객이 대구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른바 취준생은 명절이라는 단어가 다른 느낌입니다.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최희철 씨에게 추석 연휴는 공부하기가 좋은 때입니다. 친척들 보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하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소방공무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추석 당일만 쉬고 나머지는 계속 와서 공부할 생각입니다.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추석 대신 각자의 시간을 가지려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추석 풍경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조기 수확이 가능한 국산 신품종 과일이 확대 보급되면서 이른 추석이지만 우리 과일로 차례상을 차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품종을 대체하면서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추석에도 과수원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추석 대목시장에 출하하기 위해 빗속에서도 수확이 한창입니다. 붉은색이 영롱한 국산 신품종 사과 아리수입니다. 매끈한 표면에 색이 뚜렷하고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아리수, 홍로 이런 사과들이 금년같이 이런 추석에 생산을 할 수 있어서 우리 생산농가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죠. 아리수는 문경과 영주, 영천 등 경북을 중심으로 보급 5년 만에 300헥타르까지 재배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배도 9월 초 수확이 가능한 신화나 황금배 같은 국산 품종이 확대 보급돼 일본 신고배를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이른 추석의 경우 강제로 익히거나 색만 내는 생산 관행이 있었는데 조기 수확이 가능한 국산 신품종 과일이 확대 보급되면서 개선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별로 전문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공동 출하로 해결을 하면서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편 2005년 9.2%에 불과했던 국산 딸기가 100% 보급을 눈앞에 둔 것을 비롯해 외국산을 대체할 우리 품종의 과일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고속도로 통행량은 하루 평균 48만 대로 지난해보다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추석 당일이 63만 대로 가장 많고 추석 하루 전인 내일도 51만 대로 하루 평균 통행량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 경북본부는 일부 구간에 갓길 차로를 운영하고 감속 차로도 연장 운영합니다. 한편 내일부터 14일까지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울릉군이 내년이면 퇴역하는 선플라워호 대신 100억 원의 예산 지원을 내걸고 대형 여객선 유치에 나섰지만 그간 응하는 선사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적정 이윤까지 보장하는 강화된 지원 조건으로 오전에 울릉에서 출항하는 선사를 새로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울릉 간 선플라워호는 내년 2월이면 임대 계약이 끝나고 6월이면 설령을 채워 퇴역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울릉군은
10년간 100억 원의 예산 지원을 내걸고 대형 여객선 유치에 나섰지만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나서는 선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경상북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 선박 건조비 대출 이자와 운항 손실분은 물론 적정 이윤까지 보장해주는 새로운 지원 조건으로 선사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울릉군이 내건 신규 건조 여객선의 조건은 2,000톤급 이상, 최대 속력 40노트 이상으로 운항 통제 최대 파고가 설계 기준으로 4.2m이어야 합니다. 또 울릉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오전에 울릉에서 출항해 오후에 포항에서 돌아와야 하고 2년 이상 걸리는 선박 건조 전까지 임시 여객선을 도입해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용역 결과 선사에 대한 지원 규모는 신규 선박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9년간 120억 원 정도 추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 방침을 경북도와 최종 협의 결정하고 향후 전국 공모를 통해서 대형 여객선 유치 선사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울릉군은 다음 달 18일까지 선사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경상북도가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대로 노선 면허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여객선 업계는 지원 규모가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오후에 포항에서 출항하면 관광객 이용률이 크게 줄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들한테는 편리할지 몰라도 관광객들에게는 엄청 좀 불리한 편이죠. 왜냐하면 오후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그 다음날 관광하고 또 잠만 자고 그 다음날 나오고 해야 2박 3일이거든요. 끈길 위기에 처한 동해안의 뱃길과 울릉도 주민들의 이동권이 안정적으로 확보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표적인 전범 기업인 일본 아사히 글라스의 한국법인 아사히 PD 글라스 한국이 한국에서 철수합니다. 아사히 글라스는 구미 산업단지에 있는 설비를 없애고 내년 1월까지 공장터 6만 6천 제곱미터를 원상 복구하겠다고 경상북도와 구미시에 통보했습니다. 아사히 PD 글라스 한국은 지난 2006년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토지를 무상으로 받고 법인세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영업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2015년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구미에 아사히 글라스 계열 3개 법인이 있는데 최근 해고 노동자 23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법원이 판결한 곳은 LCD용 제품을 만드는 아사히 글라스 화인테크노 코리아입니다. 경찰이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강제 해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여성 노조원들이 많아 강제 해산에 어려움이 있고 노조원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여서 노사 간 대화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강제 해산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기 파손이나 사장실 점거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곧바로 강제 해산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고 수납원 300여 명은 김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건물 안팎에서 해고 노동자 전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사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행정일부 박민호 부장판사는 박종철, 권도식 전 예천군 의회 의원이 군 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연수 과정에서 무리를 빚어 군 의회가 책임을 물어 제명 처분하자 지난달 초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소송에서 주민들은 군 의원 9명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특정 정당 소속 군 의원들이 중심이 돼 자신들만 제명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징계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